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 S&P는 보합, 나스닥은 상승, 그리고 암호화폐는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있었던 파월의 발언은 예상대로 지난주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FOMC에서 금리 인상 옵션을 제거하지 않을 예정이며 더 많은 제약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금리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시장에 약간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이미 밝혔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지만 않는다면 역시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금리 전망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는데요.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과 인하 가능성이 거의 5대5까지 비슷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도 며칠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덕분에 달러 가치와 기량작용을 하는 금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어떻게 됐을지 너무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네, 약세였는데요. 1차적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금리 전망이 오르며 금리와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자산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2,33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발표하며 총 152,33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고래가 많이 샀다고 하면 호재 같은데 왜 악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 세력 중 하나가 당분간의 매수 포지션을 종료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이후 하루 동안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2% 하락했었습니다. 오늘과 완전히 같죠? 하지만 이런 뉴스는 지극히 무의미한 노이즈입니다. 장기적 자산 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모으는 대형 기관들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것이죠. 실제로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서 보시면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대형 매수자, 일명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비트코인 잔고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루에 1,000개씩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거래소 내의 고래의 비율은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거래소는 보통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 매물을 보관하는 곳이죠. 그런 거래소에서 고래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어서 거래소에서 돈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고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탄생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는데요. 거래소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수가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지속된다면 공급 물량이 너무 없어서 공급 쇼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급 쇼크가 일어날 상황에 내년이면 반감기로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리고 최근 가장 상승세가 강력했던 엔비디아에게 악재가 좀 있었죠. 바이든 정부에서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최종 사용자 향으로 수출 규제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4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에 걸리지 않는 A800이라고 하는 저성능 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죠. 그런데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면 이 A800조차도 수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출 규모는 최대 30% 가까이까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엔비디아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은 현재도 제3국을 통해서 중국으로의 판매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나 안 파나 어차피 물량은 중국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실제로 팔게 되는 칩의 매출도 별 차이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 새로운 규제가 어디까지 범위를 담고 있는지, 또 이 규제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지는 규제가 발표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선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투자자라면 규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AI 칩 수요와 맞물려서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가격이 정말 타당한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저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특히 기관이 발표하는 더 사라고 하는 의견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팔고 싶을 때 개미들에게 더 사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비싸게 팔 수가 있죠. 어떤 주식이든 절정을 구가하고 있을 땐 온통 찬양일색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며 갑자기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죠. 시장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찬양일색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남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견으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더 살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려워 보이는 투자도 실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어렵죠. 따라서 그 과정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투자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 책 돈의 규칙과 그 브로그로 드리는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며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내일도 파월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금요일 발표될 PC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가가 빨리 내려가야 시장도 빠르게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죠. 지금처럼 천천히 오르는 시기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낮아지고 또 새로운 돈생강사를 할 시간도 많이 주어지니까요. 어차피 때가 오면 또 가파르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천천히 오르는 시기도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